기고만장한 뉴스입니다. 일본 지진 여파로 한국 부품 소재 기업들의 몸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만나기 힘들었던 대기업 구매 담당자가 직접 찾아오는가 하면 해외에서 같이 일해보자고 러브콜을 보내는 사례도 잦아졌다고 하는데요. 특히 가격을 부품 소재 업체가 결정하는 등 정보기술업계에서는 전통적인 갑과 을의 역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하니 애타는 러브콜, IT 부품업계 정말 신바람나게 만들었네요. 현대차에 이어 기아차도 전국 모든 영업소에서 동일한 가격에 판매하는 정가 판매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사실 기아차의 정가 판매제 도입 발표는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하는데 과연 이번에는 정가 판매제 안착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1분기 상장사 가운데 최고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곳은 바이오 업체인 셀트리온으로 조사됐습니다. 즉 1,000원을 팔아서 600원을 고스란히 남긴 꼴이라고 하니 셀트리온 앞으로 주가 전망은 어떨지 정말 궁금하네요. 네, 기고만장한 뉴스였습니다. 안정준 기자. 예. 현대 기아차 정가 판매제. 차를 정가로 판매한다. 예. 일반 우리가 하는 공산품처럼. 예.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예, 지금까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보통 구매자들이 대리점에 가서 별별 옵션도 예, 그렇죠. 많고 협상도 잘하면 또 달라지는 것 같고. 크게는 100만 원까지 깎아주기도 하고 이제 이면으로 그런 관행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 정가 판매제를 도입하게 되면서 얼마 전에 대리점에 몇 군데 다녀봤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딜러들이 어떤 그런 이면으로 할인을 해주거나 하면은 그게 적발될 시에 굉장히 이렇게 안 좋은 그런 페널티를 주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굉장히 개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현대기아차가 그만큼 좋아졌다 이런 겁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렇죠. 일단 품질 경영을 선언한 이후에 해외 시장에서도 품질로서 이게 인정을 받고 있고 이제는 품질로서 승부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정가 판매제를 도입한 걸로 보입니다. 네. 현대차 출입하시더니 어느덧 현대차 직원이 되신 것 같기도 하고. 네. 인정해 줄 건 또 인정해 줘야 되는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 역시 우리 안정준 기자. 인정할 거 인정하자. 자, 안정준 기자의 한마디였습니다. 자, 역시 이제 상장사들 2010년 실적 집계가 끝난 가운데 이제 1분기에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실적들이 쏙쏙쏙 발표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1분기 상장사 삼성전자는 가이드를 내놨고요. 최고 영업률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기업이 바로 셀트리온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비결이 뭔지 우리 머니투데이 증권부의 김 기자 한번 연결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희정 기자. 네. 네, 대신증권입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요새 음주 좀 자주 하고 계신다는 얘기가, 반가운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계속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자, 셀트리온이 최고의 영업률이 나왔다. 비결이 뭡니까? 간단히 좀 전해주시죠. 먼저 셀트리온은 바이오 시밀러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네. 예, 알다시피 바이오 시밀러는 동등 생의약품, 그러니까 바이오 의약품의 복제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바이오 의약품의 복제약, 바이오 시밀러는 합성 의약품 복제약과는 다르게 생물학적인 동등성을 증명하는 게 어렵고 임상시험을 통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은 분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셀트리온은 이 바이오 시밀러에서는 거의 국내에서 거의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업체들과 비교를 했을 때도 뒤지지 않는 기술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R&D 분야에서도 경쟁사들보다 4, 5년 정도 앞서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 10년 동안 대신해서 그러니까 OEM식으로 OEM이 아니고 ODM이라고 해야겠죠. 네. 대신 제조를 해오면서 기술을 축적했기 때문에 수율도 높고요. 또 근본적으로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 전체적으로 앞으로 향후 2015년까지 굉장히 시장이 급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아시다시피 삼성바이오를 출범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예. 또 식약청도 이 바이오시밀러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좀 고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김희정 기자. 이외에도 좀 이렇게 어떤 기업들이 좀 이렇게 영업이익이 실적이 잘 나올지 좀 그렇게 추정되는 기업들이 있으면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다음으로 영업이익률이 높을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는 기업이 두 기업이 있는데요. 네. 두 기업 모두 다 바이오 업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일단 셀트리온이 지금 60%를 넘는 영업이익률로 전망되고 있고요. 두 번째가 노무바이오입니다. 노무바이오는 영업이익률이 1분기에 5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대단하군요. 노무바이오도 익숙하지는 않은 기업이죠. 소비자들에게는. 그러니까요. B2B 기업인데 이 기업이 하는 일은 종자 기업입니다. 고추, 무, 배추 등의 종자를 생산을 하는 기업인데요. IMF 직전에 그 농업이 홀대를 받으면서 많은 종자 기업들이, 그러니까 토종 종자 기업들이 많이 시장에서 퇴출됐고 아웃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종자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건 화길 등 글로벌 종자 업체들인데요. 사실상 국내 시장에서 노무바이오는 일단 토종 종자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시장 점유율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신선식품, 고추, 무, 배추 등 신선식품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노무바이오의 그 종자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닥뿐만 아니라 이 코스피 이쪽 기업들 중에서 내수주가 조금 두가 나타날 거다 이런 얘기 있는데 뭐 관련된 좀 유망 종목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코스닥에서는 바이오 업체나 콘텐츠 업체들이 강세를 보인 반면에 네. 코스피 시장에서는 의외로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이 물론 첫째는 NC소프트였고요. NC소프트는 워낙 콘텐츠 기업, 게임주이기 때문에 원래 영업이익률이 높은 업종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강원랜드가 영업이익률이 45%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코스피 기업 중에서 아주 수익률이 높은 기업으로 꼽혔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강원랜드 이외에 한전기술도 최근에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네. 원자력 발전소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주로 꼽히면서 수익도 좋아질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유통주들이 두드러지게 영업이익률이 높은 것으로 의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KTNG, 담배 시장에서 독점적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네. 또 유통업체 중에서 하나타임월드, 현대백화점, 또 현대백화점이 합병될 것으로 지금 DSF. 발표가 된 현대 DSF, 네. 광주 신세계, 이런 기업들이 지금 다 24%에서 27%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그 CJ 프레쉬에 요새 많이 오르고 있던데 좀 최근 근황 좀 전해주세요. 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뭐 코스닥에서는 바이오, 그다음에 게임 업체들, 뭐 1분기 영업이익률이 뭐 다들 40%, 50% 되네요. 대단합니다. 그죠? 네. 네. 코스피에서도 역시 뭐 NC라든가 여러 가지 콘텐츠 업체들 이익률이 상당히 높다. 그다음에 또 백화점 업체들도 상당히 좀 선전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 김희정 기자가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종목 지탐험 넘어갑니다.